오늘 모닝체크 첫 번째 내용은 코스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아마 올 들어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상하다.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나은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많이 나왔고요. 보시면 코스닥 지난주 4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를 좀 앞섰는데다가 올 들어서만 보면 코스닥이 무려 9.6%. 한 6주 정도 돼가는 거죠. 한 달 반쯤 돼가는 건데 코스닥이 무려 10%나 좀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수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. 반면에 이제 코스피가 5.1%. 그러니까 대략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한 2배 정도 올해 좀 상승을 더 하고 있다.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워낙에 많이 떨어졌던 탓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. 지금 밑에도 나옵니다만 지난해 코스닥이 무려 21.7%나 급락을 해서 전 세계 주요국 증시 가운데 저도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꼴찌 거의 뭐 최하위였거든요. 물론 코스피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만 코스닥이 워낙에 작년에 이 시장 상황이 나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적어도 기술적 반등 부분은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바였는데 이제 기술적 반등 수준 이상의 어떤 그런 반등을 연초부터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로봇이나 유리기판 최근에 이 코스닥에 있는 좀 주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좀 반응이 좀 좋은 것도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의 수익률이 좀 높은 이유로 좀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좀 잘 아시겠지만 코스닥 지수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찾아오고 있는 건 바이오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, 로봇 관련주들이 좀 많은데요.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티스 정도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로봇이라든가 이런 유리기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더 주가가 많이 오른다 그러면 시총 상위권으로 계속 올라오겠죠.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 쪽 이렇게 기존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찾아오고 있던 종목들은 또 내려올 테고요. 이런 뭔가 좀 변화들이 좀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면모도 많이 좀 바뀌어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모닝체크 두 번째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. 뭐 당연히 관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지난주에 이제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고요. 여기서 뭐 일본은 이제 오늘 이제 신문 기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불종적인 거의 읍소 전략 거의 뭐라 그러죠 표현이 좀 세긴 합니다만 거의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. 트럼프 대통령이 와 할 정도로 그렇게 1조 달러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까지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방위비 직접적으로 경제 쪽은 아닙니다. 방위비 분담액도 2배로 늘리겠다. 1기 때에 비해서 이런 식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면기사를 삼아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 상당히 우리 시장 내부 우리 경제 우리 이제 정부 내부 상황이 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제 일본이 상당히 좀 전향적으로 미국의 비율을 맞추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좀 부담도 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되고요. 그 다음에 상호관세 부과가 이제 모든 교역 대상으로 부과가 된다라는 거고 트럼프가 특히 자동차 쪽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산 자동차에 10%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산 자동차에 2.5% 관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. 관세 차이가 좀 한 4배라니까 크죠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바로 시정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유럽연합 너네들 그동안 우리한테 수출 많이 해서 이익 많이 냈지 이제 한번 너네도 그대로 당해봐라 라고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었던 유럽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의 신호탄이 바로 이제 이 상호관세부터다. 이제 이후에 이제 또 보편관세 얘기 당연히 나오겠죠. 지금 알루미늄이랑 철강 쪽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 사실 유럽 쪽에서 알루미늄 철강 쪽에서 큰 기업이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타겟팅 그런 관세 전략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.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관세 이 이슈는 한두 달 정도가 아니라 올 상반기 내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. 또 앞서 이제 곰베르크도 헤드라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이 좀 먼저 마포를 놨지 않습니까? 15% 관세 부과하는 거.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현지 시간 10일이니까 아마 오늘 밤부터 이제 적용이 될 텐데 역시 중국에 대해서 10% 추가 관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적용된다 그러면 지금 뭔가 협상이 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강대강 전략으로 서로 맞붙어서 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관세 문제는 어쨌든 이번 주 초반에는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.
미디어 앤 엔터 지수가요. KLX의 미디어 앤 엔터 지수라는 게 최근 한 달 새 8% 넘게 올랐습니다. KLX 전체 이런 개별 지수들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요. 같은 기간 코스피가 1.3%, 코스닥이 3.4% 오른 걸 생각하면 미디어 앤 엔터 지수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. 여기에 이제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, 크래프톤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. 지난주에 ETF 상품 중에서 제일 성적표가 좋았던 게 인터넷 관련들, 이 종목, 두 종목 들어가 있던 종목, 이런 ETF 상품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미디어 앤 엔터 지수에서 이들 종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, 뭐 이유는 딥시크 수혜 기대감, 그다음에 후발주자로서 국내 AI 경쟁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 등등등, 그다음에 오픈AI 샘 얼트먼 CEO 왔던 거 이런 것에 따른 향후 기대감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. 특히 사실 이 회사는 세 회사는 따져보면 내수 중심 회사들이죠.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이런 전략에서도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다. 이런 측면도 관계가 좀 되고 있다.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뭘 수출하고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가서 공연하고 굿즈 팔고 이러는 건 다 달러로 베이스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고환율 상황에서도 이 엔터 관련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. 이런 전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. 주가도 사실 또 많이 오르고 있죠. 이런 분들 참고하시길 바랐습니다. 오늘 모닝체크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